김문수. 그가 새누리당 경선 레이스 막차를 잡아탔다. 경선을 바꾸지 않으면 경선 참여 안 해! 를 외쳤지만 약속 못 지켰다. 또동 단단했던 그의 측근들도 흔들렸다. 김용태는 김문수 못 말리겠다 하고 신지호는 경선 참여에 실망하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철든 이후 따라다니며 김문수를 큰형님으로 모신 충정 차명진은 어떤 선택에도 함께한단다. 박근혜가 제2의 이회창되니 김문수를 선택해야 이긴다. 를 외치는 김문수 캠프. 김문수의 핵심 차명진, 실망한 충정 신지호와 선거 캠프 대변인 김동성을 만나 도대체 박근혜를 이길 수 있을란가? 사차기를 노리는 건가? 김문수의 마음껏 대한민국을 한번 마음껏 들어보자. 네, 오늘 멋진 3인방 모시겠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개성, 의리 확실합니다. 할 말 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 김문수 캠프의 특징 같아 보이는데요. 새누리당 전직 의원이랑 공통점도 있습니다. 차명진, 신지호, 김동성. 네, 의원님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얘기하기 전에 정돈 의원 이거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듣고 하죠. 우리 차명진 의원님 먼저. 아침에 김문수 후보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저라도 참 이 정두원 의원과의 의리를 저버리기 어렵다. 솔직히 네. 그런 고민을 얘기했더니 김문수 후보는 자기가 딱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그 자리에 네가 있었으면 나는 그날로 너를 자른다. 아주 참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결하는데 동조했으면 그 자리로 자른다. 찬성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체포 동의안에. 예. 아니, 본인이 그런 비리가 있으면 가차없이 자르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정두원 의원 자리에 차명진 의원이 그렇죠. 서 있다면 자기는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거죠. 그렇죠. 네. 사적인 감정은 없다. 전혀 없다. 예. 자, 우리 김동성 의원. 정말 그 질문하시는 거는 참 가혹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네.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들께서 과연 어떻게 느끼실까, 생각하실까, 그런 관점에서 행동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보고 여러 가지 본인들 더 화가 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렇지도 않아도 구속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억울하게. 자, 저는 좀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네. 이거는 한마디로 새누리당 당권파 측의 오만함과 네. 정치적 부재가 불러낸 참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뭔가하니 정두원 의원이 잘잘못은 법적으로 가서 따지면 됩니다. 사법당국에 가서. 네. 근데 지금 회기 중인데 이거를 지금 구속을 시키겠다 해서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서 이렇게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지금 회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네. 끝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체포를 하던가 해가지고 법적으로 따지면 되고 정치권은 과거 같으면 그랬잖아요. 또 실제 회의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을 막기 위한 방탄국회를 열어주잖아요. 네. 방탄국회 절대 열지 않겠다. 네. 정두원 본인은 요번 회기 끝나고? 끝나면 내가 자진 출석하고 다 조사받겠다. 네. 이런 정도로 충분히 조정하고 해서 넘길 수 있는 문제를 그냥 괜히 쇄신이네 뭐네 그냥 이것만 부풀어가지고요. 보니까 이 소속 의원들에게 충분한 사전 동의나 이해도 구하지 않고 그냥 요새 새누리당이 박근혜 유치원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루라기 한번 불면 쫙 일렬 정도로 쓸 줄 알고 그렇게 사전 준비도 없이 했다가 이렇게 낭패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력도 부재하고 굉장히 호루라기 한 번 불면은 쫙 그냥 일렬 정도로 설 거라고 이런 오만함에서 나온 그런 참극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오만에서 나온 참극. 네. 그러니까 당내 지도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네, 그렇죠. 네. 그러네요. 임시국회 때 체포동의안 아니면 임시국회 끝나면은 아니, 얼마든지 얼마든지 잡아 이런 표현하면 안 되죠. 체포할 수 예.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문제 아니었네 그러면. 그러니까 임시국회 그렇게 의혹 가볍게 며칠 넘어갈 가지고. 수 있는 문제를 복잡하게. 누가 이렇게 문제를 키웠느냐. 네. 당 지도부 때 그렇죠. 네, 당 지도부의 어쩌면 지도력이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는 얘기죠.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이번에 경선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아, 이거 가지고 사실 말이 많아요. 자, 각자의 입장을 좀 얘기해 볼까요? 우리 의원님부터, 차명진 의원님부터. 경선에 잘 참여했습니다. 물론 이제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는 분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전국민 경선을 안 하면 안 참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도 분명히 근거가 있고 또 충정해서 한 말씀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당의 경선이 살아야지 당의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힘도 되고 또 지금 나와 있는 대선 후보자들이라는 사람들 박근혜 대표를 포함해서 그 상품들이 제가 볼 때는 이 국민들이 덥고 답답한데 얼음 청량제 역할을 못합니다. 네. 김문수 같은 시원한 얼음이 나와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속 좀 확 튀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왜 그냥 냉장고에 가둡니까? 그래서 저는 김문수 지사가 이번에 출마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차명진 의원님답지 않은 판단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드는데요. 원래 아주 과격하신 분 아닙니까? 과격하고 딱 좀 단순하시고 그죠? 의리에 그렇죠. 그죠? 야 치사하게 뭐 목에 칼이 들어오면 네, 그래 이게 이번에도 이랬습니다. 네. 김 지사도 이제 똑같은 이제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왜 김문수답지 않게 열흘이 넘도록 장구하느냐?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만약에 목에 칼이 들어오면 그때는 절대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출마하지 말아라 얘기한 사람들이 목에 칼을 들이대는 적들이 아니라 여기 있는 신지호, 김동성 의원 같은 동지들이 출마하지 말라니 네. 얼마나 참 고민이 되겠습니까? 네. 김용태 의원이 네. 빠졌긴 했는데 그렇죠. 김용태 의원도 지금 화가 많이 자기 나 식구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데 너희들 얘기 일고의 가치도 없어. 이렇게 하고 출마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네, 일부의 가치도 없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러진 않았겠죠. 그런 것은 장구하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김동성 의원 이렇게 신지원, 김용태 의원 이런 평소에 김문수 지사를 사랑하던 사람들이 출마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안 했다면 아마 금방 결정했을 겁니다. 출마로. 제가 볼 때 차명진 의원님께서도 만약에 신지호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하고 똑같은 입장이었다면 아마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차명진 의원님 말에 힘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저는 이제 당시에 우리가 내부에서 논의를 할 때 신지호 의원이나 김동성 의원, 김용태 의원 등등 눈에 보이는 사람은 모두 다 출마를 반대하길래 제가 딱 이렇게 보니까 김문수 지사가 다른 한쪽 편에 또 출마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드러낸 역할을 한 거지. 제가 무슨 저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저 사람들 생각 틀렸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밀어붙인 건 아닙니다. 아, 그럼 솔직한 본인의 진짜 솔직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요? 네. 저는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안 맞는데 저희 그 운동권 할 때도 보면 우리 이제 혁명주의자였을 때도 네. 보면은 어느 나라다 혁명주의자들도 현재 그 의회 참여에 보이콧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선 여기 가가지고 현재 경선 룰에 대한 당 지도부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 그 김문수 후보가 정말로 국민들에게 진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말씀을 알리고 그래야지 왜 그거를 보이콧합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룰을 못 바꿨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룰 못 직선제 바꾸고 개헌도 30년 걸렸습니다. 이 당내 민주주의 더 어려운 건데 조금 있으면 바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지호 의원님. 네.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서 경선 룰 좀 바뀌지 않으면
후보 등록 않겠다. 네, 두 그렇게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죠. 얘기를 하셨다가 결국 이제 말 뒤집기가 됐고 네. 이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변명의 여지가 없고 그렇게 말씀하신 저희 김문수 후보 본인 또 그렇게 또 보좌를 했던 저희들 모두 거기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그게 상식이고 도리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복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경선 룰 변경에 모든 걸 걸어버렸단 말이에요. 후보 등록이라고 하는 거를. 네. 이 결국 전략적 미스였다라는 게 판명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전략적 미스가 돼버렸는가?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뭐 정몽준, 이재호 캠프들도 그렇고요. 뭐 정치부 기자, 정치 평론가들 모든 분들의 예측이 다 빗나갔습니다. 뭐냐? 어떻게 나중에 이제 박근혜 캠프 측 반응이 기존 경선 룰을 1.1획도 고칠 수가 없다 이거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적어도 일정 정도의 타협은 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자로서 그렇게 한번 세게 걸고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정치라는 게 all or nothing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타협과 절충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솔직히 한 겁니다. 근데 1.1획도 못 고치겠다. 거기에 다들 놀라 자빠져 버린 거고 네. 거기에 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 김문수 지사도 시건을 하게 된 셈이 된 거고 그 정치적 부담은 고스란히 이제 질 수밖에 없고 안고 가야 되는. 장차 앞으로 이게 이득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될 수도 득실 있- 계산을 좀 해보면 어떻습니까? 득실 계산. 김문수 지사에게 일단은 저는 이렇게 이번에 경선 생각합니다. 참여가 어떤 예. 득실을 줄 것인가? 이 김 지사께서요, 이 말의 일관성은 잃어버리셨습니다. 말의 일관성은. 예. 그래서 거기서는 마이너스고요. 네, 지사직도 완주하겠다고 했는데 예, 그 말도 솔직히 그런 시건이 건도 돼버렸고. 있었고, 이제 정치인이 말값을, 자기 말의 값어치를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말값 관리에 좀 실패를 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는 말의 일관성보다도 김문수라고 하는 인물 캐릭터에게 훨씬 더 중요하고, 또 그분의 특장점을 잘 발휘시킬 수 있는 게 행동의 일관성입니다. 네. 이제까지 쭉 보면 항상 그 맨 낮은 곳으로 그 현장에 가서 가장 그 치열하게 싸워왔던 네. 그 김문수라고 하는 캐릭터의 이제까지의 그 족적을 보면은 행동의 일관성은 분명히 있는 분이다. 그런 점에서 자기 말은 시간이 돼버렸지만 뭔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경선 참여하면서 그 가슴 뜨거운 곳을 뜨겁게 그 생각했던 거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새누리당 경선 폼나게 한번 만들어보고 또 정권 재창출에 일익을 담당해보자.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가겠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지호 기자. 뭐 자꾸 시건 하는데 시건은 아니고요. 네. 김문수 시건이죠, 시건. 후보가 이게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면 네. 완중문 경선제 더 빨리 도입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그때도요. 빨리 도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야죠. 한 거죠. 그 룰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룰을 바꿔라까지만 했어야죠. 이제 조건을 뭐뭐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시건이 돼버렸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아까 이제 약자로서 좀 세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네. 아니 어찌 됐든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는 그 본인의 말을 바꾸는 것이 본인한테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신뢰를 상실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지금 당이 필요로 하고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본인이 할 역할이 이제 있다고 보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신 거죠. 네. 제가 보니까 이 김문수 후보는 저는 뭐 이렇게 옆에서 뵌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네.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주판화를 튕겨서 계산하는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분이 이- 아니니까 이렇게 진짜 의리의 사나이들이 그렇죠. 주변에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뭐 참모들 그룹들 가운데서는 이래저래 이제 막 따져보고서 네. 아 이거는 정말 남는 장사가 아니다. 네. 이번 판은 빠지는 게 좋다. 네. 네.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참여하지 말자고 하는 견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야, 유불리를 따지지 마라. 정말 내가 그동안 살아온 길이 그런 길이 아니었고, 또 지금까지 당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만데 내가 그런 거 따지겠는가. 그것이 나에게 내가 꼭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가시밭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보고서 제가 깜짝 놀라고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선 참여하는 거에 우리 김 의원님 찬성하신 거죠? 저는 반대했습니다. 반대했죠. 원래는 반대했죠. 반대했다가 이게 더 큰 대의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록 시건이라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그렇죠. 더 큰 의의를 생각했다. 이런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번에 참가했다가 네. 혹시라도 성적이 저조하면 차차기도 어렵지 않냐. 네. 그래서 반대를 했었는데요. 예. 박근혜 후보 측에서 고맙다고 혹시 전화 안 왔습니까? 전화 안 왔고 네. 저는 지금 박근혜 후보 측에서 상당히 초재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박근혜 후보가 못 가지고 있는 것들을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고 그것이 이제 펼쳐질 텐데 뭐 서로 좋게 게임을 한다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거 고맙다고 얘기하면은 좀 골빈 사람들이죠. 근데 경선 네. 참여한다고 발표하고 그날 이재호 의원하고 정몽주 의원은 불참을 선언했는데 그 이후에 여론조사했더니 그 3.3%를 넘었다가 김문수 의원 지지가 2%대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호 의원, 정몽주 의원 지지했던 그 표들이 다 어디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고 그러니까 경선 참여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했다고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론조사 그걸 보면 계산상으로.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경선 참여하느냐 마느냐로 장고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억측이 굳고하면서 그나마 김문수한테 기대했던 이제 표들이 이제 날아간 거죠. 증발한 건데 이제 다시 참여해서 국민들께 내가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김문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들이 보여지면 네. 또 지지율이 아주 그냥 저는 아주 답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길 수도 있다. 그럼요. 예. 그 지사직 완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지사직 완주하겠다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 물론 말 바꾼 것도 그러는데 지사직을 유지하겠다. 지금 그러니까 김두관 지사랑 비교하면 김두관 지사는 경남지사를 쭉 던졌잖아요. 어떻습니까? 지사직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미 끝난 얘기고 정리가 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선에 참여해서 이제 승리를 하고 새누리당의 공식 대선 후보가 되면은 9월 20일까지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경선에서 당선이 못 될 경우에는 다시 경기도지사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지금 와서 이제 왈가왈부할 수 있는 단계를 이미 넘어서 버렸다. 네. 네. 저기 네. 저는 시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시. 예. 네. 김구 선생이 백범 김구 선생이 시를 하나 이렇게 읊으신 게 있어요. 네. 그 내용이 뭐냐면 눈이 올 때 눈 쌓인 들판을 함부로 걷지 마라. 지금 네가 가는 그 길이 뒷사람한테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네. 이런 게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 단체장들이 또는 그 주지사들이 그 직을 유지하면서 다 출마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하나의 선례가 돼가지고 김문수 후보의 이것도 앞으로 이제 뒤에 단체장들도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그럼 그때마다 전부 다 사퇴를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느냐? 그러면 세금 낭비나 이런 게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서 네. 좋은 어떤 선례를 남기는 첫 사례로 이렇게 아마 간주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일종의 정치 선진화를 하나의 선도하는 그런 예로 저는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 아주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김 지사가 그러나 선거하려고 하면 뭔가 배수의 진도 확실히 키고 그 혁명의 전사였으니까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네. 이제 내가 어떤 주장을 할 때, 아니면 내가 어떤 영역을 지키려 할 때, 내 목숨이 위협받을 때, 그때는 과감히 목숨을 내놓죠. 네. 지금 이거는 그게 아니라 네. 국민 앞에서 더 좋은 후보, 더 좋은 국가 운영자에 대한 어떤 선을 보이는 건데, 도지사직, 지금 김문수 지사가 수행하면서 이 후보로 나온 지 2개월 됐는데, 그동안에 도지사직 빵꾸 난 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네.
잘 수행하고 있잖아요. 두 짐을 다 잘 짊어지고 있습니다. 뭐 공짜로 주워가지고 네. 뭐 내 거 아닌 것 같으면 금방 던져도 되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김두관 지사 옛날에 같이 그 운동권 네, 있었습니다. 네. 예, 민중당에 잠깐 있었습니다. 네, 같이. 민중당에서 같이 예, 있었죠. 예. 예, 동지죠. 그 당시에는. 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선출직이요. 네. 자기 임기가 있잖아요. 뭐 네. 대통령이면 5년. 근데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때 국민들 짜증나게 하신 게 뭐 대통령 못 해먹겠다는 둥, 뭐 해가지고 뭐 투표해가지고 뭐 하면 내가 그만둘 수도 있다는 둥. 그 국민이 부여한 그 엄중한 자리입니다. 그럼 그 임기 채우는 게 그 당연하고 그게 상식이고 도리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사회가 좀 이상이 됐어요. 뭐 지사직 확 던지고 들어가면 뭐 폼나 보이고, 그거 던지지 않고 참여하면 뭐 쫀쫀해 보이고, 뭐 괜히 그 양쪽 뭐 정확히 하나 보셨네. 들고, 예. 쫀쫀해 보여요. 그죠? 근데 그런 일시적인 뭐 폼나고 뭐 그런 거에 맞춰서 국가 경영하다가는요, 정말 나라 거덜나 버리죠. 여러 가지 세금도 전략해야 네, 그렇죠. 되고 네. 선진국형으로 가는 방법의 일환이다 이거죠, 네, 지금. 도지사 선거를 새로 하게 되면 네, 4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후보 되면은 도지사직 놓겠습니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닐 수 있어요. 대통령 될 때까지 갖고 또 대통령 될 때까지. 그럼요. 예. 네. 지금 아니죠. 네. 9월 며칠까지는 맞습니다. 예, 예. 해야 참. 돼요. 네. 공직자 사퇴 네. 시한이 있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네. 무조건 대통령 되기 전에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캠프 슬로건이 마음껏 대한민국입니다. 이거 마음껏 대한민국 마음에 드는데요, 이거. 설명 좀 제가 누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게 예. 마음껏 대한민국 저희 캠프의 슬로건인데요. 좀 마음에 드는데 저는 마음에 드세요? 누가 이걸 설명 좀 한번. 보니까 이게 젊은 분들은 주로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네. 앵커께서 굉장히 젊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지금 마음껏 못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우선 학생들 같은 경우 정말 부모들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공부하고 싶은 대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그리고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충분한 일자리가 제공돼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그리고 은퇴하신 그 노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노후를 편안하게 못 지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나 충분한 복지가 제공돼서 그분들도 마음껏 여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그런 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런 뜻을. 저 그림 혹시 차 의원님이 예. 그린 거 아닙니까? 예, 눈썰미가 있으시네. 요 그림은 우리 네. 차명진 의원께서 지난번에 예, 만화, 그린 겁니다. 거의 만화가 수준이에요. 이거 어떻습니까? 네, 글자도 우리 차명진 의원이 다 아닙니다. 그림만. 예. 이게 마음에 들어요. 저기- 마음껏. 네. 예. 네. 차명진 의원이 저기 예술가의 길 갔어야 되는 잘못 온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만화, 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혹시? 이거보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아니 이거보다 더 잘 그릴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네. 없죠. 예. 근데 캠프가 돈도 없고, 네. 사람도 뭐 30명밖에 없다 그러고, 별로 의지가 없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객관적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돈은 없는 게 아니고요. 네. 저희들이 딱 십시일반 또 그냥 주머니 돈 털어내서 밥도 먹고, 네. 뭐 필요한 돈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김문수 캠프의 약점이면 약점인데, 어찌 보면 최대의 장점이자 매력이 될 수가 있고, 무슨 뭐 돈이 활동비가 주어지거나 뭐 자리가 보장돼갖고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네. 그냥 인간 김문수가 좋고, 김문수 지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가치. 김용태 의원 좀 어떻게 좀, 마음 좀. 예,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요. 네, 예, 잘 될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우리 김용태 의원을 보더라도 언제 뭐냐면 우리 캠프가 자원봉사자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네. 점심 때 되면은 서로 밥 먹으러 안 갑니다. 누가 먼저 가자고 얘기할 때까지.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가 돈 안 내려고. 근데 세 분 다 네. 생각해보니까 다 백수네요, 지금? 그렇죠. 예. 네. 다. 그게 이제 하나 네. 특징이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니까 지금. 근데 백수가 지금 과로사하게 생겼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어떤 문제를 결정하려면은 보통 뭐 그냥 지시해서
안 되고 네. 그다음에 토론도 1시간 아니고 보통 한 3, 4시간 걸립니다. 왜? 네. 내가 돈 안 받고 나와서 일하는데 내 의견을 강력히 얘기해서 내 의견을 관철해야죠. 네. 그렇죠. 이번에 도지사직 사퇴 문제도 이게 다른 캠프 같았으면 후보가 저 생각이구나 해서 전부 다 알아서 이렇게 네. 접었을 겁니다. 우리는 뭐 다 자원봉사자니까 끝까지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거예요. 네. 김문수 이렇게 해라. 네. 그럼 막 안 며칠이 하면 나 나간다. 나 안 하면 나 안 해. 그래서 며칠이 돼도 결정이 안 나오고 김용태 의원 보세요. 네. 기분 안 맞아. 그래가지고 나 좀 다시 생각해 볼게. 네. 뭐 그렇게 하고 신지호 의원도 막 고민하다가 말이야 며칠 전에 다시 결정하고 우리 캠프 며칠 전에 자원봉사자에서 이제 결정한 게 그랬습니다. 아니고 저는 이랬어요. 저는 이제 제가 그간에 무슨 그 룰 미팅에도 나가고 또 언론 매스컴도 좀 담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지사님의 의중이다 생각하고 이제 뭐 무릎 꿇고 사느니 서서 죽자 뭐 서서 죽는 쪽이 낫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결국 지사님이 이렇게 이제 유턴을 하셨으니 뭔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또 앞장서서 주장해 왔던 김영태 의원이나 저의 경우에는 좀 책임이 있고 그러면 좀 약간 물러나 있는 게 맞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렇잖아요. 네. 결과에 대해서.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 이제 지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더니 그거 뭐 네가 잘못한 거냐? 내가 잘못한 건데 왜 네가 그 책임을 네가 왜 지려고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가서 열심히 일해라. 네. 네, 뭐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 박근혜 후보의 지도력이나 어떤 대통령이 됐을 때의 대통령 될 가능성,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근혜 대표는 11살 때 청와대 들어갔습니다. 네. 24살 땐가 네. 영부인이 됐습니다. 네. 27살 땐가 아마 청와대를 나왔을 거예요. 영부인이 된 건 네. 아니고 영부인의 역할을 했죠. 예,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름대로 이 청와대 공주로서의 그 리더십에 대한 훈련은 충분히 됐을 거예요. 예컨대 측근을 잘 관리한다든가 네. 국민들께 우아하게 잘 보인다든가 네. 이번에도 막 출마 선언만 보면 참 우아하게 좋은 말들 다 넣었잖아요. 네. 가만히 뜯어보면 모순되는 이제 용어들 많은데 실제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지쳐있고 힘든 지쳐있는 국민들께 그들에게 그냥 어루만져주고 손 흔들어주는 게 아니라 손잡고 같이 나갑시다. 우리 선진국을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현장형 지도자 그리고 자기 헌신형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때는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김두관 지사랑 친하시니까 한 말씀 저는 어떠세요? 뭐 그분을 제가 이제 특별하게 잘하는 건 아닌데 네. 그분 이제 뭐 서민 지도자라고 이제 스스로 칭하는데 네. 뭐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 인생, 서울대학교 다니면서 자기가 쌓았던 인생을 국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던진 거하고 네. 그냥 밑에서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간 거하고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네. 이제 그래서 그분이 뭐 자기 뭐 소민형 지도자다, 뭐 자기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뭐 네. 저하고 나이 같아요. 네. 근데 저도 돈 없이 공부했는데 저 서울대 갔거든요. 네. 돈 없다고 꼭 그 뭐 대학 못 가는 거 아닙니다. 네. 예. 지금 좀 자랑하셨습니다. 서울대 예. 나온 거. 예. 우리 김동성 의원님 마지막 한 말씀씩 할까요? 하시고 싶은 말씀. 벌써 마지막입니까? 네, 벌써 마지막이 돼버렸어요. 조금 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뭐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좋고 예.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내가 해줬으면 했었는데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네, 그냥 그 질문 했다고 치고 얘기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그 제가 옆에서 바라보는 김문수 후보는 그 뭐랄까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네. 지난번에 평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항상 더 낮은 데로 더 뜨겁게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를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더 서민들에 대한 더 뜨거운 애정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그거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네. 지금 그 도지사지만은 한 달에 한 번 이상씩을 꼭 택시 운전을 네. 이렇게 하면서 서민들과 소통하려고 하시고 네. 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그 복지와 관련해서도 정말 경제적 약자들 힘든 사람에 대해서는 그 무한 돌봄 서비스라 해가지고 네. 정말 국가가 철저하게 케어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의 대변인이시죠, 지금? 예. 아, 잘 뽑으신 것 같네. 자, 우리 신재우 의원. 예, 지금 뭐 저희 새누리당이 이제 박근혜 계열로 뭐 일색화되어 있는 게 현실이고 또 여론조사 지지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네. 정말 저희 새누리당을 사랑해 주시고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신다면은 그렇게 너무 일방으로 편중돼 갖고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일방 통행이 아니라 좀 다양한 목소리가 그 이견이 살아 숨질 수 있는 그런 당내 민주화를 또 이룰 수 있는 인물이 누군가 하는 점도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또 최근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경제 민주화에 뭐네 하면서 이제 무조건 이제 대기업 때리기 이런 게 좀 일종의 그런 표가 좀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풍조가 만연한데 오히려 김문수 지사 굉장히 솔직해요. 대기업 때리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대기업 일자리다. 대기업 때리기보다는 대기업 일자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정말 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소신 있는 지도자가 이제 좀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우리 차 의원님, 맏형이죠? 맏형. 네. 네. 김문수 지사 짧게. 잘생기지도 않았습니다. 네. 돈도 없습니다. 네. 하지만 속과 겉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공인은 속과 겉이 똑같아야 됩니다. 네. 그거는 뭐, 공인이든 사인이든 속과 겉이 똑같아야죠. 속과 겉이 틀리면 사기꾼이죠. 말로는 이제 뭐 나라를 위해서 의지한다, 뭐 공동체를 위해서 한다면서 네. 속으로는 지껏 챙긴 사람들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화이팅 하시고요. 지금 뭐 먹고 사시는지 궁금한데. 하여튼 뭐 꼭 굶지 마시고, 네. 잘 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눈도 믿을 것이 못 된다. 내 머리도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이 정녕 어려운 일이다. 공자가요, 자신의 제자 안회에 대해서 오해한 사실을 뒤늦게 후회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주변에 오해의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